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Well Thinking, 저자는 켈리 최,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Well Thinking. 첫 번째 뿌리, 핵심 가치.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가치는 삶의 방향성을 견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업의 핵심 가치란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기업은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본질을 흐리고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핵심 가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긴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른 채로 목표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라. 이 핵심 가치가 바로 당신의 삶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다. 핵심 가치를 깨달은 후 해야 할 일은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무한 능력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다. 하지만 목표를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된다. 6가지 원칙에 맞춰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능성을 예단하지 마라. 목표와 꿈을 설정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성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는 행동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후에 정해둔
목표를 압도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목표를 정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일단 기세를 몰아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여야 한다. 부자가 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같은 애매한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 달성했을 때 달성한 그 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거나 살을 빼겠다는 목표는 달성의 순간을 알 수가 없어 애매하다. 좋은 목표란 수치화가 가능해야 한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세운 후에는 목표로 가는 전체 과정을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진다. 또한 측정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끈기와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반드시 측정해서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고 의지를 다져라. 무조건 원대해야 한다.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정한 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 그 자체가 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큰 목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정하라. 도달하고 싶은 상태를 마음껏 상상하라. 실현 가능해야 한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하더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해서 헷갈리는가? 여기서 실현 가능한의 의미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다. 목표가 원대할수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원대하게 그리되 그걸 이루는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 즉, 원대한 목표를 갖되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말이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데드라인은 목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능사가 아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허황될 뿐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집중하라. 두 번째 뿌리, 결단력. 지피지기는 백선백승이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에, 부자가 되는 일에,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만나보면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말로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허언을 내뱉는 것이다. 심지어 몇 년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늘 조언한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라. 내가 존경하는 미국의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는 결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가치가 있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 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다.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하라. 결단에 대한 바람직한 정의는 행동이 따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때 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결단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 된다. 나는 결단을 즐긴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1분 1초가 아까운 삶이니 그저 결단한 것을 밀고 나갈 뿐이다.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지만 다시 결단하고 또 행동한다. 그게 나의 성공 방식이다. 세 번째 뿌리, 선언. 아무리 확고한 결단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언하라. 자기의 삶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결단을 내린 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 나는 결단과 선언을 즐긴다. 그래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선언하는 일이다. 선언은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갈래로 나눈 길에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선언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구성원들은 무한한 신뢰를 느낀다. 조직에서는 어떤가? 우리 팀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자고 말하는 리더를 진정 따를 수 있는가? 적당히 일하는
퍼포먼스만 보여주면서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는 리더를 따를 수 있겠냐는 말이다. 선언은 포기의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우쳐주는 힘이다. 내가 결단하고 선언한 목표가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경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뜨거운 결단을 내렸는가? 누구에게 선언하고 신뢰를 얻고 싶은가? 네 번째 뿌리 믿음.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랑해야 문제 해법이 보인다. 돈이면 모든 행복을 다 거머쥘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나이 40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가난하고 뚱뚱하고 난독증에 시달리고 사업의 실패에 빛이 있는 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직업도 돈도 친구도 없어 파리에서 지독하게 외로웠으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허황된 꿈을 꾸면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한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성공을 저절로 믿게 될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믿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결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믿음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강연할 때마다 청중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지금까지 실패만 했고 생각처럼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리라 생각하는가? 남은 인생은 그냥 믿으라. 당신이 생각하는 청사진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다섯 번째 뿌리 신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 의식 속의 믿음은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며 이유 자취를 감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믿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신이 이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려면 무의식 속의 세상에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몇 점인가? 1점.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 5점. 가끔은 믿었다가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상태. 10점.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 왜 그 점수를 주었는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1에서 5점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두어야 하고 사랑하는 일에서는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 나는 내 자신을 100% 믿는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과 명상, 선언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는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킨다. 그러면 무의식 속의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된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6번째 뿌리, 확신. 강한 확신은 6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진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핵심 가치를 세운 당신은 부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방에 선언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당신이라고 못하겠는가? 나는 나를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고 말한다. 그런 나도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내어 외쳐라.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원더우먼이 된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크게 외쳐라. 당신은 이제 정말 확신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눈은 명료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온몸의 근육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안달이 나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남이 당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이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마라. 삶의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기운에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듯이 그것도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7번째 뿌리, 질문. 카메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 만큼 깊고 많아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몰입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뿌리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하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한다. 질문이야말로 부를 이루는 핵심 뿌리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며 왜? 라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 돼? 라고 묻는다. 우리의 운명은 질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아예 묻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가끔 난데없이 큰 난관이 드리워지면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아직은 모르지만 답은 꼭 있다고 믿기를 소망한다. 질문을 바꿔나가며 꿋꿋이 대답하면 당신은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손쉽게 찾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뒤바뀌고 심장을 요동치게 할 기폭제가 되지 못한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죽음의 목전에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엄마였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당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이미 구해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답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체득하면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묻고 또 물어서 당신의 삶을 찾길 바란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 앞에 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웰싱킹의 본질인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잘 키워내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일과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알이 실하고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딸 수 있을까? 그런 사과의 무게를 버틸까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물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도록 가지를 치고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숙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꿈을 이루겠다고 장담한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 포기하고 만다.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먼저 씨앗을 심은 다음 강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잠재의식 속에 이 뿌리를 심고 정성으로 키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9은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요 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꿈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겠다고,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까먹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다. 꿈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을 향해 도약할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다. 단 한 번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미쳐본 적이 없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정성을 다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목표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수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Well Thinking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완독했던 책들도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하여 댓글에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과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책을 통해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